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혜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죠.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해오면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 한 단계 상향한 자리죠.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그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특혜가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외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 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죠? 국제 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 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 자격 안에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자,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 원서에는 석사 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 연구생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 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 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요.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서류 전형 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 전문가 2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 금액 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기관 조회도 하지 아까 말한 않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을 자, 한 이 거죠.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교부 내규라든가
그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 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정 못 하시겠죠? 인정하면 잘못했다는 거.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 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입니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그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 진상을 다 파악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나와주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심우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샅샅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 주십시오. 네, 감찰 여부는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죠. 감찰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찰을 피하지 않겠죠. 일단 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이 적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감찰 차원에 앞서서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검이 무슨 근거로 네네.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총장의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력 요건 부분과 이제
그다음에 약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대응 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동법 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의혹이 채용 비리인데요. 노동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거나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막 덩달아 하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정도의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음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